과거에 MBC 압수수색 들어갔을 때 이제 민주당이랑 민주당 반응, 예. 지지자들은 엄청나게 난리가 났었죠. 이번에 MBN에 대한 압수수색이 언론에 대한 압박이다. 이러한 형태로 논조로 이야기해주는 다른 방송사들이 많을까? 걱정이 되는 게 이런 거예요. 다른 언론사들, 예를 들어서 민주당 정권에 조금 비판적인 논조를 유지해왔던 언론사들 예.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다음은 우리가 될 수 있는 거 맞아요. 아니야? 아니 그게 입틀막 정권의 전조예요. 저는 사실 오늘 이 압수수색에 대해서 예. 오늘 저녁 9시 뉴스에 각 방송사들이 보도를 하지 않겠어요. 어쨌든 그렇겠죠. 특검이 하고 있는 예, 예. 일이니까 어떤 형태로 보도할지 좀 지켜봐야겠다. 어떤 의미에서요? 저는 이 특검 과거에 MBC 압수수색 들어갔을 때 이제 민주당이랑 민주당 반응, 예. 네, 그리고 그때 뭐 제명인의 마을 뭐 그 지지자들은 예. 엄청나게 난리가 났었죠. 그랬었죠. 그런데 이번에 MBN에 대한 압수수색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법부로 연결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어디까지 입증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언론에 대한 압박이다. 이러한 형태로 논조로 이야기해주는 다른 방송사들이 많을까? 이게 눈치 언론 볼 거라고 탄압으로 해요. 볼 생각해요. 것이냐? 예. 특히 뭐 MBC나 이런 데들은 뭐 MBN이 받을만 했다. 뭐 막 이런 형태로 이배용이 금거북이 준 거는 막 이미 다 드러난 거 아니야. 예. 뭐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언론 내부에서도 뭐 좀 갈라치기 하려는 예. 이런 의도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특검이 민주당과 함께 굉장히 정치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예. 언론이 이럴 때 좀 하나가 되어서 이런 언론 장악 시도 이런 것들을 막아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러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언론 환경이 뭐. 서슬퍼런 상황이라 예. 쉽지도 않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오늘 MBN 압수수색을 보고 예. 다른 언론사들, 예를 들어서 민주당 정권에 조금 비판적인 그 논조를 유지해왔던 언론사들 예.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다음은 우리가 될 수 있는 거 맞아요. 아니야? 바로 그 라고 생각할 거 효과를 아니겠어요? 예. 아니 그게 입틀막 정권의 전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공포 정치라고 얘기했잖아요. 공포 네. 정치가 뭐냐면 자 제가 A라는 사람을 타겟으로 한다고 칩시다. 아니 제가 예를 들어 담임 선생님이요. 예. 반장을 혼내고 싶은데 예. 부반장만 엄청 때리면은 반장이 반장 이제 쫄죠 바로. 야 언제 내가 혼나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선생님 눈치 살피고 이제 또 설설 기게 된단 그렇죠.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 전조라고 봐요. 저는 이제 결국엔 모든 언론들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뀌잖아요. 예. 그것도 왜 만들었겠습니까? 결국에는 방송 환경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그걸 구현해 줄 수 있는 좋은 사람들, 자기 입맛에 맞는 예. 사람들을 다 넣기 위해서 그거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일련의 그 행위들이 같은 지점을 갖고 있다고 봐요. 아니, 지향점이 결국에는 결국.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서 니네 봤지? 어허. 맞아요. 방통위를 폐지한 거를 넘어서서 지난 회기 때 방송법이 통과됐잖아요. 예. 그래서 방송법이 통과가 됐으니까 KBS, YTN, 연합뉴스 이런 데는 한 3개월 있다가 그 임원진 다 바꿔야 되거든요. 사장들도 그렇고 보니까 박장범 KBS 사장이 지난주에 헌법소원을 제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본인을 이제 축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도 국민들께서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방송 환경이랑 이런 거에 대해서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는 많은 국민들께서 동의하시겠지만 예. 이게 왜 3개월 안에 임원진을 다 바꿔야 되는 거지? 어허.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폐지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것을 다른 기구로 바꾸는데 우리 여가부도 여성가족부도 뭐 성평등 가족부인가 뭐 예, 이름 예. 바꾸면서 약간의 기능 조정이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 그 미디어라는 글자 하나 더 넣으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결국에는 외부에서 가져오는 기능은 유료 방송 하나만 더 가져오는 거예요. OTT도 뭐 가져오겠다고 했다가 그건 안 가져오는 예. 걸로 했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정무직만 그 직이 유지가 안 된다라고 넣어놓은 거. 이게 예. 지금 정무직이라는 것은 방통위 전체 구성원 중에서 이진수 딱 극히 한 명이고 일부죠. 예. 일부 한 명. 예. 일명 단 1명. 단 1명이니까 결국엔 이 사람을 축출하기 위해서 자진 사퇴 안 하니까 법안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방통위 폐지한 것에 대해서도 이진숙 위원장이 헌법소원하겠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KBS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헌법소원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건데 이 두 분이 다 가처분 신청도 할 거라고 하고 있거든요. 예.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럼 가처분은 빠르면 한 추석 지나면 좀 결과가 나오지 나올 수 않을까 있겠죠. 싶기도 한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 장악을 위해서 너무 노골적으로 예. 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더 관심 가져주시고 더 분노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 국민의힘이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또 지난 2023년인가요? 이럴 때 MBC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그때 민주당의 원내대표였던 박광원 원내대표가 뭐라 그랬냐? 정부 여당이 언론 장악 시도를 본격화한다면 국민들의 분노를 피할 수 없다. 지금 당장 언론 장악 시도를 멈춰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명백한 과잉 수사이자 언론 탄압이다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고민정 당시 최고위원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분이 보장된 방통위원장을 위헌 논란을 무릅쓰고 내보낸 게 유신 체제와 뭐가 다른가? 권력 감시라는 언론의 기본 임무를 인정 못하겠다는 것인가? 지금의 작금의 상황과 돌아보면은 거의 유사 혹은 이번이 더 엄혹할 수도 있는 상황일 건데 과연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번에는 얘기할지. 당시에 MBC는 당사자니까 언론 탄압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과연 뭐라고 할지. 그러니까요. 오늘 저녁 뉴스를 한번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명인의 마을에서도 그랬었어요. MBC 압수수색 갈 때까지 갈 것인가? 언론 탄압이라는 말이 설득력을 갖출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장문의 글들이 제명인의 마을에 쑥쑥쑥쑥 올라왔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번에 근데 국가정보자원관련 그 대전에 불난 것도 정말 민주당 본인들이 예전에 얘기했던 거랑 참 많이 다른 게 그것도 2023년이었죠. 그때도 국가정보 시스템이 좀 일부 마비가 네. 됐을 때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사과해야 된다.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물러나라고 물러나라. 근데 예. 지금은 행안부 장관 어떻게 물러나는 거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강유정 대변인이 지금 뭐 처리할 게 많아서 거기까지는 논의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냥 얼렁뚱땅 기자 브리핑에서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 처리해야 될 주무부처장 가운데 하나가 이진숙 위원장이에요. 예? 그 행안부 장관만 하실 일이 아니라 주무부처 장관 가운데 한 분이 이진숙 위원장인데 그분은 이제 뚝 없애버리고. 그건 이제 하여튼 오늘 있었던 MBN에 대한 압수수색이 예. 어떤 식으로 이 연쇄 효과를 갖고 올지 이거 그러니까요.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정말로 그냥 뭐 관련한 의혹을 검증하겠다는 차원인지 정말 예. 사법부 판결에 관련해서 이걸 들여다보겠다는 예. 건지 어느 정도의 의혹?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배용 위원장하고 친하다고 쳐요. 예. 뭐 제가 MBN 조직원인데 예. 근데 우리 MBN 지금 이런 것 현안들이 좀 있어갖고 그게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그때 막 여러분들에게 탄원서들을 또 많이 받았어요. 뭐 그랬겠죠. 조직원들에게도 예, 당연히요. 뭐 좀 오피니언 리더들에게든 이게 6개월이 너무 심하니까 예. 이러면 뭐 조직원들 직장도 잃게 되고 하는 그렇죠. 거 아니냐. 이런 탄원서들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음흠. 그건 탄원서가 내는 거는 그 보장된 거니까. 그렇죠. 근데 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방송통신위원회 내에서 자기네들끼리 뚝딱뚝딱 해갖고 6개월 무리니까 이거 이만큼으로 합시다라고 했다면은 뭐 그거에 대해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수 있겠지만 있겠죠. 예. 사법부라는 것이 예를 들어 이배용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얘기했고 김건희 여사가 그 뭐 법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저는 뭐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되는데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왜 감옥을 이분들은 예. 그래서 뭐 이게 어떻게 갈지 정말 언론사들에 대해서 입틀막하기 위한 사전 조치인지 하여튼 지금 특검이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용해서 공포 정치를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지적했던 바가 있잖아요. 한미 정상회담 전에 이미 자기 SNS에다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 일환인가요? 또 다른 특검에서는 김장한 목사에 대해서 이번 주에 증인신문 청구를
하겠다라고 지금 방침을 정했다는 보도가 지금 그렇죠. 나와 있어요. 한동훈 대표한테 신청한 거랑 같은 건데 같은 거죠. 예. 계속 나오질 않고 있으니까 참고인데 나오질 않고 있으니까 기소 전에 이제 그 공판정에서 한번 증언을 들어보는 예. 이런 것들을 하겠다. 근데 요게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안 나왔을 때 강제 구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그 구인할 테면 해봐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잡아다가 그냥 바로 그렇죠. 이게 법정에 네, 세울 수 있다는 있는 거예요? 거죠. 네. 검찰청이나? 그렇죠. 이제 참고인이지만 말하자면은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상황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을 거라고 누구나 확신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절차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만약에 안 나왔을 때는 결국에는 이 사람 강제 구인까지 가능하게 하는 이런 규정들이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거죠. 그리고 어허.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건데 예. 글쎄요, 그 김장한 목사가 지금 그 정도까지 강제 구인을 당할 만큼의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지금 특검이 정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이 과정에서 법원에서 자꾸 영장을 너무 쉽게 내주는 게 아닌가. 아까 우리 정 소장님도 초반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래도 조금 영장이 잘 나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특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헌적이라고 얘기했던 게 이 법에서 수사를 하다가 새롭게 알게 된 사건에 대해서 또 수사할 수 있는 권한, 인지 수사를 계속할 수 있는 권한들을 줬거든요. 그럴 그러니까 권한까지 줬어요? 그렇죠. 그래고 저희가 그게 그게 위헌이다라고 계속 그 주장을 별건 했던 수사는 건데.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원래 16가지 혐의로 특검 법안엔 들어있는데 뭐 집사 게이트라든지 지금 이배용 씨 관련한 MBN 예. 이런 것들도 이 특검 법에는 들어가 있는 것들이 아닌데 예. 근데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특검이 수사를 하는 게 그 규정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 규정 때문에 법원에서 영장이 더 쉽게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그래도 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우리 다른 사람들과도 다른 국민들과 좀 같은 기준으로 영장을 발부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희 국민의힘이 사실 서울중앙지법에서 그 영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한번 규탄 시위도 하고 그랬는데 예. 뭐 언론에서 잘 써주지도 않고 계시죠. 근데 법원이 아직 이거를 받아들인 건 아니죠. 공판전 예. 증인신문을 이건 법원에 특검에서 청구한 청구하겠다. 거고 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청구한 것을 받아들여서 예. 이제 나오라 날짜까지 그랬는데 안 잡혀 나온 있죠. 거고 음. 지금 김장한 김장한 목사의 목사는 그게 경우에는- 정해지진 않은 건데 예. 만약에 이게 뭐 법원에서 또 받아들여서 나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김장한 목사가 여길 글쎄 뭐 나가려고 할까요? 안 나갈 것 근데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미국에서 안 그래도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게 친중적 정부 아니냐라는 것과 함께 인권과 종교 탄압 종교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조야에서는 지금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강제 구이되는 모습이 만약에 전 세계에 비춰진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리고 강제 구인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계속 출석을 안 하는 경우에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렇죠. 예. 진술 막 입을 열어갖고 말을 하도록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검에서 이렇게 뭐 공판정 증인신문 진행하겠다, 법원에 청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는 참 으름장을 놓고 있다는 게 아닐까. 만약에 이번에 나오지 않으면 예. 그래서 법원에서의 공판정 증인신문도 나오지 않으면 여기도 왜냐하면 너무 큰 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라는 것도 털면은 뭐가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도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요즘에 뭐 통일교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통일교 터는 것들을 보았을 때 예. 다른 교회들도 조금씩은 떨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MBN 하면서 아까 우리 다른 언론사들 떨고 있는 비추를 것처럼. 보고 있는 것처럼. 네, 근데 특검이 참 엄청난 칼을 지금 휘두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특검을 지금 끝나지도 않았는데 연장하겠다라고 이렇게 민주당에서 하고 있고 예. 뭐 연장은 사실 뭐 이제 기정사실화된 뭐 거죠. 하고 싶으면 지난번에 언제든지 해도 되는 거니까요. 합의했다가 또 뭐 연장할 파기하고 수도 한 있죠. 예. 거고. 하여튼 그 최근에 이 일을 보면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물극필반이라는 말을 한번 했잖아요. 어떤 일이든 극단에 가야 다시 돌아오는 움직임이 있다. 그러니까 반동이라는 게 생기게 마련인데 예. 지금 민주당의 행보는 그 반동을 자꾸만 자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집권한 지 지금 넉 달째 접어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